엄마, 서연은 언제나 야심찬 여자였어요. 저는 아직도 엄마가 아빠에게 아빠가 빛날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던 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술과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된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의 서막이었죠. 한때 아빠의 매끄러운 도자기 표면처럼 평화로웠던 우리 가족은 바로 그 운명적인 밤부터 첫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재능 있는 도예가였던 아빠는 점점 식어가는 결혼 생활보다 흙덩이에 온 영혼을 쏟아붓는 듯 했습니다. 아빠의 손은 도자기에 더 많이 매달렸고 아빠의 눈은 엄마의 눈을 마주보기보다 가마의 온도를 살피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흙먼지와 땀 냄새가 뒤섞인 인사동의 작은 작업실은 아빠에게 세상의 전부였지만 엄마에게는 언젠가부터 그저 고리타분한 과거일 뿐이었고 엄마를 자신이 갈망하는 화려한 세상에서 묶어두는 짐 같은 것이었습니다. 혼잣말 물레를 돌리며 또 넣는군. 이 흙은 내 손길에 정직하게 반응하는데 당신 마음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내 도자기에 혼이 담기지 않는 건 내 마음이 텅 비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이 공간에 당신의 온기가 사라졌기 때문일까? 매일 밤 엄마는 화려한 강남의 불빛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입에서는 늘 강태민 회장이라는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갤러리의 가장 큰 후원자이자 미술계의 거물이었습니다. 엄마에게 그는 성공으로 가는 동아줄이자 넘을 수 없는 벽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죠. 피곤한 기색 없이 오히려 어딘가 들뜬 표정의 엄마가 아빠의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뿌린 값비싼 향수 냄새가 흙냄새를 밀어냈습니다. 지훈 씨, 아직 안 잤어요?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 물레를 멈추고 손을 닦으면 무슨 일인데? 또 강태민 회장 얘기야? 그 사람 이름은 이제 귀에 딱지가 않겠어. 아빠 옆에 다가앉으며 아빠의 손을 부드럽게 잡는다 맞아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 정말 특별한 제안을 하셨거든. 우리 갤러리의 미래가, 아니, 내 커리어가 걸린 일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후원 얘기가 아니라고. 엄마는 강태민 회장이 아주 사적인 설치미술 감상회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소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시그니엘 서울의 스위트룸, 단 3사람만 참석하는 비밀스러운 퍼포먼스 아트. 그 퍼포먼스의 일부로 아빠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아빠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저는 순진한 아이였지만 아빠의 눈에서 당황스러움을 보았지만 그것이 곧 닥쳐올 악몽의 전조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손을 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호텔 스위트룸에서 단둘이 아니고 나까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술 감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거겠지. 난 못 가. 아니 안 가. 그건 예술이 아니라 모욕이야. 나에 대한 그리고 우리 관계에 대한 모욕이라고. 목소리에 애절함을 담아 자기야, 제발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하지 마. 예술은 때로 대담한 시도가 필요한 법이야. 평범한 상식의 경계를 넘어서야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는 거라고. 이건 그저 괴팍한 부자의 변덕이 아니야. 우리에게 온 기회라고. 강 회장만 잡으면 당신도 더 이상 이 좁은 작업실에서 흙먼지만 마시지 않아도 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응? 당신 작품들 인사동 골목이 아니라 강남 한복판 갤러리에 걸리게 해줄 수 있단 말이야. 고개를 돌리며 목소리가 잠겨있다. 내 작품은 내 손으로 평가받고 싶어.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왜 그런 자리에까지 가야 하는 건데? 난 예술가지 배우가 아니야. 당신 옆에서 웃고 있는 마네킹이 되긴 싫다고. 우리를 위한 거잖아. 당신은 그냥 내 옆에 앉아만 있으면 돼.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완벽한 그림.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 후원하는 예술가와 함께하는 그 순간 자체라고. 일종의 살아있는 설치 미술인 셈이지. 당신도 예술가면서 이런 파격적인 시도를 이해 못해? 이건 내 커리어의 정점이 될 수도 있는 일이야. 우리 미래를 위해서 딱 한 번만. 응? 제발. 지훈 씨. 나 정말 이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 엄마의 달콤한 목소리와 눈물 섞인 호소는 아빠의 의심과 불안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바로 아내의 성공을 가로막는 무능한 남편이 되고 싶지 않다는 자격지심이었죠. 사랑이라는 이름과 미래라는 약속 앞에
아빠의 저항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길한 의심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왜 거물 수집가는 그토록 기이한 방식으로 작품을 감상하려 하는가?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갤러리에 대한 후원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이 모든 게 정말 엄마의 커리어를 위한 일일까? 아니면 거대한 속임수의 시작일까?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체념한 듯 알았어. 딱 한 번이야. 당신 커리어를 위한 거라니 믿어보지. 대신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난 바로 나올 거야. 약속해. 환하게 웃으며 아빠를 깨웠는다. 물론이지. 고마워. 자기야. 정말 고마워.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아빠는 결국 엄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빠는 몰랐습니다. 아빠가 발을 들여놓게 될 시그니엘 서울의 스위트룸이 엄마가 짜놓은 거대한 연극의 무대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아빠는 주인공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관객이 될 운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빠가 문을 여는 순간 아빠의 세상은 매끄러운 도자기 표면처럼 보였던 결혼 생활의 실체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날, 아빠는 엄마의 손에 이끌려 시그니엘 서울의 문을 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쏟아지는 스위트룸, 그 화려한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아빠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아빠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서울의 밤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호화로운 스위트룸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내 깨달았죠. 자신은 관객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각본 속 소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혼자 말숨이 막힌다. 이 화려함, 이 어색함. 여긴 내 세상이 아니야. 곧이어 방 안으로 들어선 강태민 회장은 온몸의 부와 권력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수트에 손목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시계가 번쩍였습니다. 그는 아빠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며 아, 이분이 바로 한지훈 작가님이시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손이라 그런지 역시 거치시네요. 마지못해 악수하며 반갑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는 듯 회장님, 제 남편 작품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이 사람은 말주변은 없어도 실력 하나는 진짜거든요. 엄마의 어깨를 친근하게 감싸며 최 큐레이터의 안목을 믿고 말고요. 당신이 추천하는 작가인데 내가 어찌 의심하겠어. 자, 우리 딱딱한 얘기는 그만하고 와인이나 한잔합시다. 강태민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엄마의 허리에 손을 둘렀고 엄마는 잠시 흠칫했을 뿐 이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오가는 익숙한 눈빛, 남들 앞에서 보란듯이 과시하는 친밀함. 아빠는 자신이 이 공간의 이방인임을, 아니 투명인간임을 직감했습니다. 설치, 미술 감상이라는 명목 아래 아빠는 그저 배경처럼 앉아 와인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강태민은 아빠의 예술 세계에 대해 몇 가지 의례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그의 관심은 온통 엄마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아빠가 모르는 전시회, 들어본 적 없는 해외 작가, 그들끼리만 아는 은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작가님 작품은 뭐랄까 너무 전통에만 얽매여 있는 것 같아. 요즘 트렌드와는 좀 거리가 멀지. 안 그래, 최 큐레이터? 당신이 좀 현대적인 감각을 불어넣어 줘야겠어. 웃으며 회장님도 참.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지훈 씨의 장인 정신과 제 기획력이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거라고요. 와인잔을 들며 시너지도 좋지만 가끔은 과감한 파괴도 필요하지. 기존의 틀을 깨부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 아니겠어? 한 작가님도 한번 틀을 깨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버려본다든지. 강태민의 말은 아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마치 아빠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1시간 남짓 아빠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강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엄마는 그를 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돌아온 엄마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피로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휴, 끝났다. 어땠어? 힘들었지? 그래도 이제 큰 고비는 넘겼어. 고마워. 자기, 이제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아빠는 대답 대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세수를 하며 들끓는 속을 진정시키려던 그때
아빠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대리석 세면대 위 하얀 조명 아래서 차갑게 빛나는 작은 물체. 그것은 백금으로 만들어진 커프스 버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선명하게 KTM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태민, 아빠는 몇 주 전 갤러리 행사 사진 속에서 강태민이 바로 그 커프스 버튼을 차고 있던 것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혼잣말 떨리는 목소리로 설마 아니겠지. 실수로 두고 간 거겠지. 그냥 우연일 거야. 하지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빠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비틀거리며 화장실을 나온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엄마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한 번도 넘어본 적 없는 사적인 영역, 판도라의 상자.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열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에는 두 사람이 활짝 웃고 있는 결혼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빠는 숨을 멈추고 익숙하게 4개의 숫자를 눌렀습니다. 그들의 결혼기념일. 찰칵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앱을 누른 순간 아빠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태민 회장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대화방. 그 안에는 수개월에 걸친 그들의 비밀스러운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다정한 대화들,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며 주말에 몰래 떠났던 제주도 여행 사진과 아빠가 작업실에서 밤을 새울 때마다 아빠 집 안방에서 만났던 기록들. 스크롤을 내릴수록 아빠의 손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눈을 멈추게 한 마지막 메시지. 그것은 바로 오늘 강태민이 떠난 직후 엄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메시지 내용 그 사람 완전히 믿는 것 같아. 역시 흙만 만지는 순진한 예술가라니까. 다루기 쉬워서 좋아. 메시지 내용 연기하느라 수고했어. 서연아. 이제 방해꾼도 보냈으니 우리끼리 진짜 파티를 시작해볼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설치 미술 감상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빠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각본이었던 겁니다. 아빠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보다 그 속임수가 얼마나 잔인하고 치밀했는지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 믿음, 함께한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어버렸습니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지만 아빠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끓어오르던 분노와 슬픔이 사라진 자리, 차갑고 텅 빈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싸늘한 어둠 속에서 마침내 작은 불꽃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불꽃이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의 싸늘한 바닥에서 아빠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신감에 몸부림치던 남편은 이제 없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아빠는 텅 빈 눈으로 일어섰습니다. 슬픔은 증발했고 그 자리에는 강철보다 차가운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아빠는 곧장 자신의 작업실로 향했지만 물레를 돌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노트북을 열고 메시지 앱을 다시 스크롤했습니다. 강태민이 보낸 또 다른 메시지가 아빠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메시지 내용 당신 남편. 정말 순진한 예술가더군. 내가 다루는 흙보다 더 주무르기 쉽겠어. 그 조롱 섞인 메시지는 아빠의 마음에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태워버렸습니다. 아빠는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빠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아빠는 감정적인 대립을 피했습니다. 엄마에게 소리치고 따져 묻는 대신 아빠는 침묵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갑게 식혔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아빠의 첫 번째 목표는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완벽하고 치명적이며 반박할 수 없는 증거. 혼잣말. 노트북 앞에서 당신들이 만든 이 연극 내가 직접 막을 내려주지. 당신들이 비웃었던 이 흙 만지는 손으로 당신들의 세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아빠는 엄마가 갤러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노트북에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진행률을 나타내는 파란 막대가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아빠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찻잔을 빚듯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삭제되었던 파일들이 화면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그렇게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아빠의 상상을 초월하는 배신의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해외 출장이라며 떠났던 제주도의 최고급 리조트에서 찍은 수십 장의 사진들, 수영장에서 서로에게 장난을 치는 모습, 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키스하는 모습, 그리고 아빠의 심장을 먹게 만든 한 장의 사진, 바로 그들의 신혼집, 두 사람이 함께 잠들던 침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엄마가 강태민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 앞에서 아빠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엄마가 사용하던 가족카드 내역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야근 때문에 저녁도 못 먹었다고 말했던 날, 청담동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결제된 200만 원, 아빠 생일 선물을 산다며 가져갔던 돈으로 결제된 강태민의 명품 시계, 모든 것이 기만이었습니다. 아빠는 모든 사진 파일과 결제 내역을 자신의 외장 하드에 꼼꼼하게 백업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마치 가마에 넣을 최상급의 흙을 고르듯 아빠는 가장 확실하고 치명적인 증거들만을 골라냈습니다. 며칠 후 아빠는 강남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으로 장식된 로펌 사무실은 아빠의 허름한 작업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아빠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동정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복수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칼을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아빠가 내민 증거들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정도면 승소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했죠.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후 아빠는 복수를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업무 파일들을 뒤지던 중 아빠는 갤러리 프로젝트 K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아빠는 메시지에서 봤던 강태민의 이니셜과 특별한 기념일을 조합해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아빠는 이 사건이 단순한 불륜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더 거대하고 추악한 범죄의 일부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갤러리와 KTM 벤처스라는 유령 회사 사이에 기이한 자금 거래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였습니다. 무명 작가의 작품을 수천만 원에 사들인 것처럼 꾸미고 그 돈을 다시 강태민의 계좌로 되돌리는 방식, 작품 가격을 부풀려 거래하고 차액을 빼돌린 정황들, 이것은 명백한 금융사기 혹은 그 이상의 범죄였습니다. 강태민은 엄마를 이용해 갤러리의 후원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는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이 범죄의 적극적인 조력자였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혼잣말 불륜으로도 모자라. 범죄까지. 당신들은 선을 넘었어. 용서받을 수 없는 선을. 이제 아빠에게는 두 개의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단순한 이혼 소송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인가. 아빠는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그들의 침실에서 찍은 사진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입가에 희미하고도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이미 답을 정했습니다. 흙을 빚어 도자기를 만들 때 잘못된 형태는 가차없이 부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빠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건 아빠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전화 통화 변호사님.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단순한 상간 소송이 아닙니다. 이혼과 동시에 저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겁니다. 제가 가진 증거라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이 나에게서 앗아간 모든 것을, 아니 그 이상을 되돌려받아야겠습니다. 아빠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위자료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마에서 도자기를 굽듯 저들의 세상을 뜨거운 불길 속에서 재로 만들어버리고 싶습니다. 가마의 불은 지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흙으로 빚은 도자기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차게 식혀 먹는 음식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아빠에게 복수는 뜨거운 가마 속에서 흙을 구워내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인고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단단하고 아름다운 결과물을 얻어내는 과정 말입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태민과 최서연의 제국은 한 줌의 재로 변했습니다. 소송 결과 아빠는 모든 재판에서 승소했고 거액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그 돈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돈을 받아 인사동의 낡은 자신의 공방을 확장하고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었던 젊은 도예가들을 후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쓰라린 배신의 상처는 새로운 예술을 위한 자양분이 된 것입니다. 소문은
아름아름 퍼져나갔습니다. 굳이 사건의 전말을 떠벌리지 않았음에도 미술계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고한 청 예술을 논하던 큐레이터와 수집가의 추악한 민낯,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 한 도예가의 이야기. 사람들은 이제 아빠의 작품에서 단순한 기술이 아닌 깊은 고뇌와 상처를 극복한 예술가의 혼을 보았습니다. 혼잣말. 완성된 도자기를 바라보며 깨진 조각들이 모여 더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기도 하지. 상처가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 오히려 그 상처 덕분에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거였어. 아빠의 작업실 한가운데에는 최근에 완성된 다랑아리 하나가 고요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백색의 표면 위로 마치 금이 간 듯한 무늬가 새겨져 있고, 그 틈은 모두 진짜 금으로 메워져 있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여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긴쓰기 기법과 닮아 있었죠. 산산조각 났던 아빠의 삶을 예술로 승화시킨 아빠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아빠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자신을 무너뜨렸던 것들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한지훈 씨는 이제 진정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쓰라린 복수의 끝에서 그가 얻은 것은 통쾌함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용서만이 언제나 유일한 해답일까요? 때로는 낡고 부서진 세상을 제 손으로 깨부숴야만 진정한 재생이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복수의 불길이 모든 것을 태워버린 뒤 아빠의 삶은 마치 가마 속에서 새로 태어난 도자기처럼 단단해지고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된 강태민은 모든 재산을 잃고 해외로 도피했고, 엄마는 갤러리에서 해고된 후 재취업조차 어려워지자 결국 이민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고, 그 추악한 소식은 끊임없이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어른들의 세상이 얼마나 잔인하고 복잡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달랐습니다. 아빠는 복수의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예술혼을 발견했습니다. 아빠의 작업실은 젊은 도예가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들은 아빠를 스승이자 멘토로 따랐고, 아빠는 그들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기술과 지혜를 전수했습니다. 아빠의 작품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도자기에는 배신, 상처, 그리고 극복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안에 담긴 깊은 울림과 진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빠의 작업실에 앉아 아빠가 흙을 빚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손길은 여전히 능숙하고 섬세했지만, 이제는 이전의 고뇌하는 모습 대신 평온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빠는 완성된 도자기 하나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봐라, 이 도자기.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미세한 금들이 보여. 하지만 이 금들은 결코 흠이 아니야. 이것들은 이 도자기가 불길 속에서 얼마나 뜨거운 시련을 겪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란다. 그리고 이 금들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이 안에 스며든 나의 인내와 열망이야. 아빠의 눈은 따뜻했습니다. 아빠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란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균열이 생기지. 하지만 그 균열이 우리를 부수지 못하게 해. 오히려 그 균열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렴. 저는 아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가장 큰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수가 단순히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재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 집에는 이전의 불안정한 평화 대신 진정하고 견고한 행복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빠의 다랑아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며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한 예술가의 복수극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어떻게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잊히지 않는 균열이 있나요? 그 균열이 여러분을 더 강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낡고 부서진 것을 완전히 깨부수는 용기가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간이 흘러 아빠의 작업실은 더욱 번성했습니다. 젊은 도예가들의
열정적인 기운과 아빠의 깊은 지혜가 어우러져 그곳은 단순한 작업실을 넘어 하나의 예술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아빠의 작품은 국내외 미술계에서 끊임없이 찬사를 받았고 아빠의 이름은 단순한 도예가를 넘어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거장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그림자를 따라다니며 아빠가 흙을 빚는 모습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종종 홀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아빠의 삶은 이제 빛으로 가득했지만 엄마의 그림자는 여전히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엄마가 해외로 떠난 뒤 저희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소문은 엄마가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이야기였지만 그 삶이 행복한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마음속 한편에는 여전히 엄마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어쩌면 아주 희미한 연민까지도. 어느 날 아빠의 작품 전시회 개막일이었습니다. 갤러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아빠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벽에는 가장 최근에 완성된 다랑아리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다랑아리에는 특히 더 깊고 선명한 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빠의 삶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담아낸 듯했습니다. 저는 그 다랑아리를 보며 아빠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견뎌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갤러리 입구에 익숙한 듯 낯선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모자로 얼굴을 반쯤 가린 여인. 저는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조심스럽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아빠의 다랑아리 앞에 섰습니다. 엄마의 눈은 다랑아리에 고정되었고 저는 엄마의 눈빛에서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후회를 보았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갤러리를 떠났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아빠도 엄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아보았지만 모른 척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만남은 마치 오랜 시간 묻혀있던 상처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빠에게 엄마가 다녀갔다는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침묵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빠는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고 이제 막 진정한 평온을 찾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다랑아리를 볼 때마다 엄마의 뒷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작품이 아빠의 치유와 재탄생을 상징한다면 엄마에게는 어쩌면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로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는 모든 것을 끝냈지만 동시에 새로운 종류의 고통과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과연 엄마도 언젠가는 자신의 깨진 조각들을 이어붙여 새로운 형태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잿더미 속에 갇혀 살아가게 될까요? 삶은 끊임없는 균열과 치유의 반복이라는 것을 저는 아빠와 엄마의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어떤 상처는 금으로 메워져 더 빛나기도 하고 어떤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은 채 그림자로 남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균열들이 있나요? 그리고 그 균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